안녕하세요. 시간 탐험대입니다. 이번에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네요. 하나금융그룹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금융자산 10억을 보유한 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간단히 소개해보죠. 먼저 평균 41세의 부자가 되기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하며 평균 65.2세의 자녀들에게 증여한다고 합니다. 40대 이하 부자 시드머니 확보 시점이 34.8세입니다. 일단 행운인 점은 제 채널은 25세에서 34세 구간 시청자가 가장 많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드머니의 평균값은 나와있지 않지만 제 주관적인 견해로 최소 현금 1억은 필요합니다. 50대 부자들은 39.7세이며 부자들의 평균 시드머니 확보 시점은 41.3세, 60대 부자는 42.5세, 70대 이상은 44.7세였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40세 이전에 시드머니는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그 전에 재테크 공부는 필수겠죠. 시드머니 확보 시기는 평균 41.3세라고 했는데 시드머니 확보 수단은 사업소득이 32.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상속 25.4%, 이 두 가지 소득이 약 60% 정도 되네요. 근로소득으로는 18.7% 차지했는데 이 데이터를 보고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는 어렵다. 사업을 해서 자본을 늘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심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근로소득은 길어야 60세이며 그 이후에 근로소득은 처참할 정도로 입에 풀칠할 정도일 겁니다. 길게 보면 근로자의 리스크가 사업자보다 더 큽니다. 다음 부동산 투자 18.2%인데 근로자가 부동산 투자에서 부자된 케이스보다는 사업소득이나 상속, 증여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겠죠. 금융자산까지 포함하면 80%가 사업자 내지 금수저로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 18.7% 근로소득자가 부자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대기업 임원, 중견기업 간부 등 우리와 같은 일반 사원은 어림없을 겁니다. 자, 제가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시청해 주세요. 이번에는 부자들의 노후 생활비 원천 1순위와 일반 국민 노후 생활비 원천 1순위 비교입니다. 부자들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47%입니다. 예적금 및 보험이 35%인데 예적금은 투자하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단순 은행 보관 용도가 아닙니다. 예적금 반 정도 예비비로 예상한다고 해도 64%가 노후에도 끊임없이 돈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연금이 10%가 있어 매달 월급처럼 들어오네요. 부자들은 노후에도 돈이 계속 일하고 있어 은퇴 전과 현재 삶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반 국민은 공적 연금이 44.2%입니다. 은행 예금은 21%, 예상하셨겠지만 61% 자산은 소비 목적이지 투자 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11%, 주식 및 채권은 1.7%, 부동산마저도 구축, 주택이나 지방 아파트가 상당 부분 차지하죠. 은퇴 후에는 근로소득 얻는다고 해도 은퇴 전에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것이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연금 및 은행 예금 이자보다 앞설 겁니다. 자산 가치가 가만히 있어도 떨어진다는 말이죠. 저도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시드머니를 모아가며 투자하고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듣고 읽은 내용들을 주변 지인에게 말해주지만 관심 없다면 정말이지 속이 경익길 수준입니다. 어쨌든 하고자 하는 말은 본인이 금수저가 아니니까 이른 나이에 포기하거나 욜로족처럼 사는 거죠. 금수저들이니까 한 거다 라고 자기 합리화하죠. 당연 금수저니까 쉬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금수저라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건 무슨 인과관계가 있나요? 그냥 공부하기가 귀찮고 돈 쓰고 싶다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이 재테크의 가장 기본입니다. 돈이 없는데 투자할 수 있나요? 34.8세까지 현금 1억 원을 확보하는 것이 1차 목표로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500만원 미만 소액으로 코스피 대형주에 투자하면서 시장 흐름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에 돈 들어가면 정치, 경제, 사이면에 바싹해집니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되죠. 부동산은 서울, 강남 생각하면 어두운 긴 터널을 걷는 기분일 겁니다. 경매, 상가, 재건축, 재개발은 초반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에도 찾아보면 구축 빌라나 구축 소형 아파트가 5천 언더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월세 받으면 부동산에 눈뜨게 되실 겁니다. 서울이 어렵다면 지방에는 소액으로 투자할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누가 와서 살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곳이 누군가에게는 절대 살지 못할 것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다 상대적인 개념이며 다 본인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거지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투자는 위험하고 다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 아무거나 찍어서 10년 전 시세를 보세요. 현재와 가격이 동일하다면 적어도 월세는 받으셨을 겁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배당 받은 거죠.
10년 전 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 생필품이나 식재료들은 현재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가치는 800만 원으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난해지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